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부분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대인관계나 서로 간의 어떤 오해, 감정적인 부딪힘 이런 부분에서 참 우리가 많이 좌절감, 낙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회원님과 얘기 중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누군가와 잘 지내고 싶은데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싶은데 그랬을 때 이 감정이 항상 우리 어떤 발목을 잡잖아요. 머리로 아는 거 그리고 경험상으로 누구한테 들어서 충분히 잘 활용하고 지도해 줄 수 있지만 그것에 어떤 악유와 같은 바닷물이라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진실된 감정일 텐데 그 감정이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여과 없이 깨끗하게 전달되는가 이제 이 문제에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랬을 때 오해들이 많고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낙담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 좌절을 많이 하죠. 감정이라는 것이 이 대부분은 통제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지 않은데 다른 사람하고 잘 공명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 아주 민감하게 그 사람에게 잘 반응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정말 훌륭하신 분이겠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와 같다고 내가 느낀다면 내가 헛헛함이나 혼자 있을 때 외롭거나 뭔가를 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 부산스러움이 없을 겁니다. 맞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이게 내 생각으로 그렇게 가 있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잘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잘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상대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은 경우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핵심은 이 감정을 우리는 통제의 대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해요. 이 감정이 나쁜 거, 이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 이 감정이 잘 조절되어야 하는 거, 이제 이런 많은 이유들로 감정을 잘 억누르는 연습을 해요. 참고, 억누르고, 인내하고, 전환시키고, 없는 척하고, 괜찮은 척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렇게 해도 좋겠어요. 그런데 감정이 통제의 대상이 되는가, 원칙적으로 되는가, 된다, 방법만 잘 찾으면 된다 하면 좋은 방법을 계속 찾아가면서 안 되는 거 버리고 새로운 방법 구하고 안 되는 거 버리고 새로운 거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원칙 하에, 이런 전제 하에, 대명제 하에 그 밑에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궤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자, 서울 가는 방향으로 난 부산을 생각하면서 서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가도 서울 방향으로 가도 부산은 도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방향이 정반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통제의 대상이어서 잘 노력만 하면 통제가 된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노력이 걸리더라도 괜찮아요. 해볼만 합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나 KTX를 타고 부산에 도착하나 시간 차이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도착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감정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면 내가 생각했던 모든 방법들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죠. 내 감정이 통제의 대상이면 화나야 돼 하면 화가 나야 되고 슬퍼야 돼 하면 슬퍼야 되고 웃어야 돼 하면 웃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든가요? 저절로 일어난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나도 내 마음 모르겠어. 내 뜻대로 안 돼서 그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통제의 대상이 아니야.
감정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뭐의 대상인가요? 공감의 대상, 이해의 대상이야. 수용의 대상이야.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 많은 시도와 방법들이 결과적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겠다. 불행하게 만들겠다. 지금 이 당시에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죠.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도움을 받아도 좋겠어요. 이건 알아둬야죠. 이것이 최종적인 방법, 좋은 해결 방법은 아니다. 잠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잠깐 비가 억세게 쏟아지니까 피해가는 방법이지, 본질적으로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거리를 좁혀주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 나한테 휴식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이죠. 그러면 위로는 위로에서 끝나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노력은 어떤 거? 내 감정을 공감하는 거,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이 감정을 잘 알아차리는 거, 이 연습이 지난해 보여도 계속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겠다. 자, 중간 이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는 감정을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감정을 억누르고 조작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나한테 회유와 어떤 이해의 정책을 사용하면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돼, 이러니까 하자, 안 하자,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한테 자꾸 주입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아닌 것처럼 척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지만, 감정은 그렇게 억눌려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절로 일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감과 수용의 대상이다. 그래야만이 그 상황을 내가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다. 그렇게 일단은 방향 설정이, 내가 감정을 통제할 수는 없는 거구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독수리가 공기의 흐름을 따라서 날개를 쫙 펼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날개짓 한 번 없이 하늘을 날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가잖아요. 그와 같은 상황, 그것의 흐름을 타는 거, 그 기류를 읽어내는 거, 내 감정은 절제, 억누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기류를 타는 거, 그와 같은 것을 읽어내는 것, 그 정도로 일단은 내가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 내 삶을 보면 돼요. 내 삶을 보면 내가 억누르는 삶을 사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타는 삶을 사나, 내 생활 속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걸 돌이켜보고, 내가 억누르고 절제하고 조작하는 삶이었구나 하면,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터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니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잘 수용하고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거, 내 삶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서 이 고통의 기류, 흐름을 타는 것을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 감정은 수용의 대상이었구나, 느끼는 대상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감정들이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기쁨이나 행복함은 그만큼 저항감은 없을지 몰라도, 분노, 슬픔, 무기력함 뭐 이런 것들은 참 우리를 굉장히 낙담하게 만들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친구들이죠. 감정들이. 자, 그랬을 때 이 감정들이 올라오면 내가 화를 낸다, 내가 무기력하다, 내가 외롭다, 이제 이런 나를 조금 더 내려 누르는 감정들,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도망 다니는데, 이런 감정들도 잘 알아주고 느껴주고 내 삶의 일부로서 충분히 경험되어야 한다. 그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나와야 되겠죠. 회원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자주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슬픔이라고 해볼게요. 화라고 해볼게요. 이런 감정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슬프고 무엇 때문에 기쁜 거,
이런 너 때문에 화가 났지, 너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화가 났겠어,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싸우게 되잖아, 이런 분위기의 기류가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이 부분을 믿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이 자극하지 않았으면 내가 부단히 감정을 올려서 화를 낼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죠. 감정은 그렇게 올라오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는 선택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걸 나만 들은 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난 좀 억울합니다. 난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괴롭고 나만 희생하는데 내가 이걸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내가 그 상황을 내 식대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런 저항들이 오세요. 너무나 그것이 확고하고 너무나 그것이 절대 보편적인 진리같이 믿거든요. 하지만 계속 안내를 하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다들 제가 그렇게 봤어요 라는 부끄러운 고백들이 조금 쑥스러운 고백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내가 무기력함이 올라오거나 화가 올라오거나 슬픔이 올라올 때 상대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지만 내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무능감, 가치 없음,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슬프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상대가 야 바보야, 나는 분명히 상대 때문에 화를 내지 내가 그냥 갑자기 화를 낼 리가 없어요. 상대가 나한테 바보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깊이 있게 보면 상대가 야 바보야 라는 소리 때문에 내가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야 바보야 라는 소리를 듣고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온다? 무가치함, 무기력함, 나 자신에 대한 초라함이 올라온다. 그것이 촉발되어서 그 초라함에 대한 반발심으로 화가 난다는 말이에요. 결국 누구 때문에? 내 안에 갖추어져 있는 조건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지 밖에 있는 야 바보야 그 소리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화가 나고 슬프고 외롭고 하는 것들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온다? 무기력감, 내 안에서 무가치함이 올라온다. 나 자신에 대한 형편없는 가치평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프고 좌절되고 더욱더 가라앉는 마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선, 감정은 통제의 대상인가, 감정은 수용의 대상인가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반응은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뭘 알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무기력함, 무가치함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그나마 실마리를 찾았어요. 연습은 각자의 몫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세상에 우리가 우주정복도 이미 끝났어야 됐겠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처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렸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어디에 거짓이 있겠습니까? 실천이 중요하다. 그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급한 마음 내지 말고 제발 빨리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아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기다려주고 또 해보고 기다려주고 또 해보고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되겠지 하고 좀 탁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해가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방향을 보고 갑니다. 내가 부산을 가고 싶다 하면 부산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제주도 가고 싶다 하면 제주도 방향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걸어가면 좀 느리겠죠. 옆에 휙휙 지나가는 사람 보면 부러울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오직 나로 관점을 돌려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런 나를 존중하면서 가면 어느 때 인연을 만나서 나는
비행기를 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자전거 타는 사람, 버스 타고 가는 사람 부러웠는데 그들보다 훨씬 먼저 도착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경쟁 구도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했던 거 아니에요? 경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남이 있어야 경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언제 해서 돼? 이런 생각부터 드니까 빠른 해결책만 찾는단 말이에요. 자, 빠른 해결책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에고입니다. 에고는 뭘 사용하죠? 정신의 비약을 사용해요. 오늘 10원어치 일하고 내일 10,000원어치 얻기를 바라는 녀석이죠. 그런 엄청난 비약을 우리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보면 걷다가 나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생각이 하는 그 비약이 우리는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 보면 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꿈속에서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거와 같은 우리의 사고 회로, 사고 패턴이 그와 같다. 현실에서도 그 프레임으로 현실을 보고 그 프레임으로 꿈에서 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 먹지 말고 내 생활 다 해가면서 안 되면 다시 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그런 성실함으로 내가 나한테 기회를 줘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언제 될까요? 그러면 내가 10년 동안 괴로웠으니까 10년 그거 생각할 때 10년 걸리니까 아유 답답해지는 거지. 실제로 되어가는 거 보면 3개월, 6개월, 1년 그러면 내가 내 감정으로부터 괴로웠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노연하는,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이 노연하고 편안해지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만 하면 감정은 절제의 대상이 아니더라. 감정은 수용의 대상이었더라. 그리고 그 수용을 할 때 나에 대한 원리를 잘 깨어서 봐야 하더라.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오는 그 답답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화라는 형태로 나오더라. 그러니까 내 안의 무기력함과 답답함을 봐야 했더라.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고 내 어떤 지나온 경험들, 행동들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구나. 그렇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배워가고 노력하면서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던데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겠죠. 그분 말만 믿고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내 경험으로 가져와서 내가 먹고 소화해내서 내 피와 살이 돼야 하니까 경험해보고 그 경험치를 축적하고 축적한 것을 다시 응용해보고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한 번에 안 돼요. 하지만 의미 있을 거예요. 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삶을 대하는 태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선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꼭 해봐 주세요.